예, 안녕하세요. 엑스버 제이입니다. 어, 여기는 저 웨스트 헐리우드이고요. 이제 점심 먹을 거 픽업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마미 이탈리아 키친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웬만하면은 그 안에서 드셔도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저 주문해놓고 픽업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여기는 웨스트 헐리우드인데 보면 거지들도 많아요. 여기가 나쁜 동네는 아닌데, 여기 이호 길이 이제 멜로즈거든요. 멜로즈 거리인데 여기가 쇼핑 거리예요. 그러니까 스트릿몰이 되게 유명한데 괜찮은 브랜드들도 많고 되게 좋은데 거지들이 많아요. 특히 이쪽 지금 웨스트 쪽으로 여기서 가다 보면 더 좋은 브랜드들이, 괜찮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고, 약간 저 뒤쪽은 이스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보세 옷이나 약간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뭐 LA 오시면 한 번은 꼭 와보셔야죠. 와보고 약간 LA 스타일이죠. 예. 참 이 여기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참 애매하고, 차를 갖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계속 주차했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럴 때는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로보택시가 있으면 내가 좀 걷다가 로보택시 콜 해가지고 또 조금 더 다른 데 가고, 그 이동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여행객들한테도.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저도 뭐 여기 쇼핑할 때 어쨌든 저쪽에 있는 브랜드를 갔다가 이 뒤쪽에 있는 브랜드를 가고 싶을 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차를 이 스트리트 파킹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분에 몇 센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평소에는 주차할 때 되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주차 스팟 찾느라고 또 시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로보택시가 있으면 그런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로보택시가 되게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좋은 브랜드들 많아요. 비비안, 여자분들도 좋아할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베이커리 집도 맛있는 데들 있고, 레스토랑도 좋은데, 아마 저거는 그거 같은데 뭐가 열렸네요. 파머스 마켓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파머스 마켓인가? 오케이. 여기 건너서까지도 다 멜로즈 거리예요. 음. 어, 잠깐 그 얘기를 해볼게요. FSD 테이크 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일론 머스크 새로운 보상안 중에 FSD 구독, 서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천만 유저가 저기 서스크립션 하는 게 이제 목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얼마 전에 라스가 저기 제이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싱글 디짓에서 틴즈까지 최근에 거기 그 사용률이 올라갔다. 저는 그거는 미국 시장에 한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10% 이상, 틴즈 10% 이상 가려면은 현재 800만 대가 깔려 있는데 그럼 80만 대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80만 대 대부분 미국일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현재 한 300만 대 정도 누적해서 팔렸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8, 90만 대면은 거의 30%가 되는데, 아니죠. 그죠? 3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 10대 중에 3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에 뭐 3,000마일, 4,000마일 뛰고 하루에 120마일, 150마일 뛰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테슬라 차량을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FSD를 쓰는 것 같아요. FSD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뉴 모델 Y도 지금은 거의 그냥 되게 쉽게 눈에 띄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생산량의 허들이 있으니까 이게 눈을 씻고 막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냥 주니퍼가 그냥 뭐 하루에 뭐 몇십 대씩 보여요. 그만큼 많이 풀린 거죠. 근데 10대 중에 3대가 그 FSD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 눈에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10대 중에 한 대 정도는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지난 1분기 때 계산했을 때 한 7%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지금 다시 계산하니까 10%, 11% 나오더라고요. 딱 라스 1, 2% 차이는 있겠지만 라스가 얘기한 거는 비슷하게 가요. 그 논리적 근거는 뭐였냐면, NHTSA였나? 거기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사람이 1년에 주행하는 평균 마일수가 12,500마일이라 하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은 1180마일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달렸을 때 FSD를 보통 사람들이 90% 정도 쓴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99.5%, 6% 이렇게 쓰거든요. 거의 제가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주차 타워에서조차도 사용하니까 한 번씩 얘가 주차 타 헤맬 때 잡아주고 하는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 외에는 일단 얘가 하게 두거든요. 근데 90% 정도 쓴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죠. 급하게 가야 될 때도 있고 막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자기가 운전할 때가 있어요. 한 90%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그 2분기에서 3분기, 1분기에서 2분기를 가면서 FSD 주행 마일이 0.9 빌리언, 그러니까 9억 마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FSD를 사용한다고 90% 사용한다고 보고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사용하는 마일수가 아까 나왔으니까, 근데 FSD를 사용하면 90% 정도만 사용한다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늘어난 저 FSD 주행 마일로 나눠보면 FSD를 사용한 대수가 나오겠죠. 대수가. 그러면 그 대수를 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된 누적 판매량과 나눠줘 보면 한 10%, 11%가 나와요. 네. 그러면 한 30만 대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000만 대니까, 1000만 대가 목표니까, 일단 현재 기준으로도 800만 대에서 10%가 되려면 10%가 되면 8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00만 대까지 아직까지 갈 길은 멀죠. 갈 길은 멀지만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이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적 판매 대수 목표가 받는 게 2천만 대예요. 2천만 대예요. 근데 누적해서 액티브에서 사용하는 FSD 사용자 수가 1,000만 대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맥스 50% 정도까지는 써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로 따져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라스가 최근에 거기서 그 제 팟캐스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델 S랑 X 같은 경우에는 FSD 사용률이 50%가 넘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S랑 X를 사는 사람들은 FSD가 8,000불이잖아요, 구매하는데. 그 다음에 구독하는 데는 199불이에요. 그 정도 돈의 가치가 이 사람들한테는 크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머뭇거렸죠. 왜? 돈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목숨인데, 자기네들이 맡기고 할 만큼, 그 다음에 그거를 8,000불이나 주고 한 달에 99불이나 줄 만큼 이건 완성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런데 이제는 모델 S랑 X마저도 괜찮구나 생각하고 이 사람들 사용률이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히트가 생겼죠. FSD의 가격이 조금만 유연성을 가진다면, 지금 길거리에 누적돼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이 800만 대인데, 이 중에 그런 허들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400만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결론이 나와요. 400만 명까지도. 그러면 400만 대까지도 FSD를 사용하게 되면 2천만 대가 누적해서 팔리면 당연히 1,000만 유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제 얼마나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가격을 주고라도 사람들이 FSD를 쓰지 않으면은 못 견디는 수준까지가 되느냐, 이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가능한 얘기가 되죠. 왜냐? FSD 지금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모델 S와 X의 유저들은 구독한다는 거죠. 구매하거나 구독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FSD의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올리진 않고 떨어뜨릴 것 같아요. 떨어져도 엄청난 마진을 주니까,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을 플랫폼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끌어들이는 게 목표라고 봐요. 저는 끌어들이고 나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독돼서 계속 가격을 조금씩 높이더라도 구매를 하지, 끌어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천만 대가 팔리는데, 2천만 대 누적해서 팔리는데 모델 S와 X 가지고 되나요? 아니죠. 모델 3와 Y 가지고만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다음 준비하는 건 뭐예요? 사이버캡이잖아요. 사이버캡을 얼마짜리를 만든다? 25,000불에서 3만불 정도 거예요.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FSD로만 8,000불을 더 줘야 돼요. 25,000불, 3만불짜리를 사려는 사람들한테 8,000불짜리를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 아무리 좋다지만, 물론 사이버캡은 그게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핸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이버캡을 많이 팔려면 사이버캡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운영하려고 해도, 그죠? 로보택시를 운영한다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로보택시를 저는 그 중기 목표라고 본다, 한 100만 대 운영하는 게 저기 보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0만 대 중에 뭐 사이버캡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하튼 사이버캡 100만 대만 갖고 끝나진 않을 거예요.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럼 100만 대 그 사이버캡을 누군가는 또 비즈니스적으로 살 수도 있고 개인 소유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꼭 로보택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왜냐면 나중에 그거 갖고 자기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게 돈을 벌게 되니까 매로 8,000불의 돈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좀 더 대중화를 빨리 시키고 하려면 결국에는 가격이나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구독으로 따지면은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저도 원하진 않아요. 한 50불, 그 다음에 구매로 따지면 한 4,000불. 그게까지가 거의 맥스로 내려가는 수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좀 더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유혹을 해야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마일리지 프리페이드 플랜.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많이 뛰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달 기준으로 굉장히 조금만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FSD에 대한 가치가 같은 가격이지만 저랑 다르죠. 비쌀 수 있는 거죠. 필요성 측면에서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저 녹색 저기 버스랑 자전거들이 다니는 차선인데 잠깐 정차하려고 얘가 거기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오는데 뒷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얘가 잠깐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거의 다 와가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X에서도 좋아요 재게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